지난 3월 방위사업청은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X-3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기 위한 미국산 SM-6 미사일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드디어 잠정적 판매 승인을 내렸는데요. 이대로라면 SM-6가 도입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우리 군의 능력을 향상시킬 SM-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표적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SM-6는 우선 K-POP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능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해서 함정의 동시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M-6는 미 해군에서 오랫동안 주력 함대공 미사일로 사용된 SM-2 미사일의 개량형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주력 함대공 미사일로 이 SM-2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충무공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 구축함에서 SM-2 미사일을 운용 중인데요. 운용 기간이 아주 긴 만큼 검증된 체계이고 또 개량도 많이 됐으나 이 SM-2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체적인 시커, 즉 탐색기가 없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 함정에는 표적에 대해 전파를 쏴주는 일종의 레이더가 필요했는데 이걸 일루미네이터라고도 불려요. 쉽게 얘기해서 마치 서치라이트로 밤에 빛을 비춰주듯 일루미네이터로 표적을 전파로 싹 비춰주면 표적에서 반사된 전자파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의 반능동 유도미사일인 거죠. 현재 버전의 경우 데이터 링크로 지속적인 표적 정보를 갱신해서 비행 경로를 바꿔가면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루미네이터로 목표의 전파를 쏴줘야 되는 시간 자체는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발의 표적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자체 탐색기가 없다는 것은 늘 한계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특히 대함미사일의 성능이 높아지고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협이 제기되면서 공대함 미사일의 능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됐고요. 그로 인해 등장한 것이 바로 SM-6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SM-2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SM-6의 최대 특징은 자체 탐색기를 갖췄다는 건데요. 암람 공대공 미사일의 탐색기를 베이스로 만든 새로운 탐색기가 달렸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자체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을 쏜 뒤에 일루미네이터의 도움 없어도 목표를 직접 찾아서 명중시킬 수가 있는 거죠. 또 자체 탐색기가 달린 덕분에 사거리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240km, 길게는 무려 460km까지 표기하는 곳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체적인 탐색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표적을 찾을 수 있고 또 예전보다 더 다양한 목표에 다양한 형태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입니다. 사거리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간단히 얘기해서 일루미네이터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일루미네이터로 포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딱 한계가 되지만 이젠 일루미네이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더 먼 거리까지도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원래대로라면 함정의 자체 레이더로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저공 표적은 탐지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SM-6 같으면은 조기 경보기 같이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저공 표적도 탐지할 수 있는 다른 탐지 수단과 CEC 합동교전 수단, 일종의 데이터 링크 같은 건데요. 이런 걸로 연동이 되면은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SM-6는 자체 탐색기를 이용해서 대함미사일처럼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상대로 쏠 수 있는 거죠. 작은 함정 상대로는 오히려 하푼 같은 대함미사일보다 훨씬 잘 맞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원래 훨씬 작은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것도 맞추라고 만든 거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더 큰 배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 운동에너지는 하푼급에 비슷할 수준인데다가 탄두도 64kg으로 만만찮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함정이라도 맞으면은 무시할 수 없는 피해가 나올 겁니다. 심지어 미 해군은 이 미사일에 GPS 유도 기능을 추가해서 대지 공격 기능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량도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도 성공했는데요. 다만 SM-3처럼 탄도미사일이 낙하하기 전 단계의 아주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이런 정도의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방어수단 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때문에 해군 함정에서는 그냥 SM-3만 구입하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SM-3는 중저고도 표적에 대한 대응은 어렵거든요. 또 SM-3는 한 발당 250억 원 이상을 호가는 아주 비싼 미사일이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갖추기가 힘든 점도 문제죠. 방금 XM3가 25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예. 이번에 도입된 SM6의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될 거로 예상하시는지. SM3하고 비교했을 때 SM6는 대략 5분의 1 정도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SM3는 거의 우주 근처까지 솟아나가는 엄청나게 높이 쏘는 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진짜 고고도에 있을 때부터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 뭐 거의 대륙간 탄도탄 요격이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진짜. 근데 문제는 SM3는 그 대신에 중저고도로 내려오는 표적은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고도는 이제 SM3로 막고 최종 종말 단계에 내려오는 탄도미사일을 SM6로 잡는 체계인 거죠. 즉 SM6가 요구되는 능력은 SM3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SM3는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같은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면서 SM3를 보조해서 탄도미사일 또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같은 걸 요격할 SM6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SM6는 현재 일본과 미국만이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도 곧 도입할 예정이고 근래 오스트레일리아도 전력화한 호버트급 구축함 3척에서 SM6를 운용하기 위해 이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일까요? 이 SM6가 도입되면 더욱 조밀한 해상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서 북한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정조대왕급은 처음부터 SM3나 SM6 운용이 가능한 이지스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설계가 됐고요. 반면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좀 전에 도입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량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현재 우리 해군은 SM6 운용이 가능하도록 세종대왕급 구축함 개량을 목표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수도권 방어를 못하는 거 아니냐, 사정거리가 짧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SM6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내륙을 방어하는 그런 목적 이상으로 함대 자체 방어에 더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함정들 자체도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탄도미사일뿐이 아니라 초음속 대함미사일, 뭐 극초음속 무기 등 십몇 년 전에 이지스함이 처음 실전 배치될 때 그때하고는 외부에서는 위협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SM6는 단순히 우리 국토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이런 것만 보고 도입할 게 아니라 해군 함정 자체의 방공 능력 강화 이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